아, 자, 65쪽 유형 15번부터 보면 되겠지, 그지? 자,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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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나? 안 했나? 안 했나? 자, 봅시다. 15번이요? 유형 15번, 65쪽에. 수업을 너무 오랜만에 다시, 자, 그러면은 15번 봅시다. 이게 444번을 보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서 너희들 기억나나? 444번? 깨끗하네. 그래, 합시다. 자, 지금 얘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얘가 와 2차식인데요. 항수가 좀 많습니다. 항수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섞여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림차수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x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에 플러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k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방향을 못 잡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쌤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가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얘를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고 내림차수 정리할게요. x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 x 됐나? 그리고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머릿속에서 지우고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합시다. 2차 방정식. 쟤는 지금 없다.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2차 방정식 우리 풀이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제일 쉬운 방법.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가장 쉽습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그 다음에 또 근해 공식을 넣을 때는 언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또 인수분해 안 될 때만 쓸 수 있나? 근해 공식을? 응? 인수분해가 안 될 때만 근해 공식 쓸 수 있어? 언제 또 쓸 수 있어? 수고 쉴 때. 그래. 인수분해가 돼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돼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을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복잡한 게 아니라 무리수가 사라지죠. 무리수 부분 사라지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맞죠? 맞나 안 맞나?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자고. 그래서 야는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두 1차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얘를 만약에 근해 공식을 넣게 되면 원래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 루트 부분이 나온다는 거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제곱수 빠져나가고 약분 쳐버리면 루트 사라지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 루트가 사라질 거다라는 사실에 포인트를 맞춰보자고. 얘가 뭐고? 얘가 뭔데? 루트 안에 부분 뭔데요? 판별식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는 거.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다기보다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이해됐죠? 됐어요? 얘 왜 판별식 0 돼야 되냐? 어? 자, 다시 보세요. 자, 보세요. 야가 원래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표현할까? 자, 쌤이 알파 베타라고 했지만 야가 뭐 인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지?
y를 그냥 상수로 보시면 맞죠? 어떤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야? 얘는 근의 공식을 써도 요 모양이 나올 거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의 공식을 써도 자, 근의 공식은 언제 쓸 수 있다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내 눈에 안 띌 때. 수조합을 잘 못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근의 공식을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 약분하고 약분 치고 나오면 요 모양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계산이 번거로워서 그렇지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이걸 인수분해를 못하겠어. 왜? K가 뭔지 모르잖아. K가 뭐가 있으면 얘 인수분해 해가지고 두 개 인수 나눠 대각선법 어떻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야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야가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야. 근데 나는 얘 때문에 인수분해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 근의 공식을 넣겠다고. 근의 공식을 넣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무리수 부분, 루트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은 결국은 없어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루트 내부에 있는 게 결국 뭔데? 우리가 판별식으로 사용하는 녀석이잖아. 얘가 0이라면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잡고 그 녀석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자 보세요. 내가 잠깐만 미안요. 이 판별식 왜 0 써놓고 있노? 얘가 완전 제곱요. 좀 정신 놓고 있었네. 미안. 누구 0이라고 하고 끄떡끄떡 했는 건 그럼 잘못 이해했다 소리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완전 제곱식하고 0하고는 다르지. 자, 봐. 다시. 자, 그러면 쌤이 이거를, 자, 보세요. 수로 표현해 볼게요. 2a 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완전 제곱 되는 거 뭐 있니? 뭐 4로 칩시다, 4.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 근이 뭐가 나오니?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하고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하고 두 근을 아니까 뭐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인수분해가 됐잖아요. 됩니까? 이해돼요? 쌤이 이걸 왜 0을 써놔놓고 설명하고 있었나? 하자 정신 놨네. 자, 하여튼 쌤 술 안 먹었다. 오해하지 마라. 자,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뭐식이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뭐식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 개의 수가 나와서 두 근을 이용한 인수분해 형태 요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해되겠니? 만약에 얘가 이제 뭐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루트가 살아남는 경우는 루트가 살아남으면은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니 자, 판별식을 넣는다. 그래서 판별식 넣고 그 판별식이 뭐다? 완전 제곱이 나와야 된다. 판별식 넣읍시다. 판별식 y-1 b제곱 마이너스 4a 1이니까 안 쓰고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판별식인데 자 얘를 전개를 합시다.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다음 얘는 플러스 24y 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 그러면 뿅뿅 25y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 자, 제가 5y의 제곱의 형태일까 아이가 그지? 뭐시기에 제곱될라 하면 야는 그럼 뭐일까? 숫자 뭐 와야 돼?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잡아야 되겠다. 얼마 해야 되니? 얼마요? 얼마? 빨리
얼마라고? 네? 아니. 9? 9? 3. 자, 3. 뭔데 3. 그럼 뭐, 야가 전개하면 플러스 9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야가 9가 돼야 되니 K는 얼마? 2. 이렇게 가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쌤이 쉬워서 이렇게 보았는 건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거를 판별식 넣었을 때 뭐고 0이면 되겠죠. 얘를 판별식 넣어서 0 나오면 되잖아. 그치? 아, 얘가 0이라 소리야. 판별식 D가 0이라고. 이해 되겠죠? 됐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금 헷갈린다, 되게. 얘를 판별식 넣고 또 판별식 넣어야 되고. 쌤이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여기서 일부러 판별식 안 쓰고 그냥 쓰고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추측을 하는 거잖아. 아, 야가 누가 봐도 5y를 제곱한 형태잖아. 그지? 그러면은 야 상수란 1차항 마이너스 30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는 건 충분히 추측 가능하잖아. 그치? 응. 이거요? 이거요? 그래.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 얘가 9일 거다. 뭐 하면 되잖아요. 해도 되잖아. 포인트는 얘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전제 조건을 내가 이렇게 서술을 했다면, 아, 야가 완전 제곱이냐면 요 형태일 거니, 야는 이거의 전개인 9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거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얘의 판별식이 0이다 하면은 제일 깔끔합니다.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잖아요. 판별식이 0이다는 거. 중근 나올 조건이잖아. 그치? 맞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유형. 잘못 푼 있자만 이거 해야 되나? 자, 잘못 봤다라고 하면 다르게 얘기해 뭐고 잘못 본 거 그냥 버리면 됩니다. 제대로 본 것만 갖고 오면 되죠. 자, 소라하고 민혁이가 있는데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답니다. 그래서 네? 니는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애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다른 애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4. 그 다음에 민혁이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얘는 뭘 잘못 봤다고? 상수를. 얘는 상수가 틀렸어. 얘는 1차가 틀렸어. 됐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봤을 때 얘 1차를 잘못 봤으니까 ac는 제대로 봤다는 소리 아니까. 그럼 ac에 관계되는 건 뭔데?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죠? 두근의 곱이 얼마나 소리고? 마이너스 12라는 소리. 두근의 곱이. 두근의 합은요? 그러면 얘는 상수를 잘못 봤으니까 얘가 틀린 거 AB만 맞으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맞지? 두근의 합은 얼마? 쓱쓱 하면은 네? 두근의 합은 4요? 이거 더하기 할 줄 모르나? 두근을 더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잖아. 아니 마이너스 4잖아. 일단은 내가 물어본 건 이거잖아. 맞지? 맞아 안 맞아? 자, 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얘가 얼마요? 두분의 곱이니까 a분의 c고요. 야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맞지? 그러면 c라는 녀석은 얼마요?
C는 마이너스 12a이지. B라는 녀석은요. B는 자꾸 반대로 할래? 4a잖아. 자, 그러면 얘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의 x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a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나요? ax 어디 갔노? 자, 됐나? 그러면 a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인수분해 다시 하면은 2, 6으로 하면 되나? a의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6이랑 2가 되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내가 잘못 본 거 버리고 제대로 본 거 그냥 갖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돼요. 됐죠? 뭐 조금 뭐 귀찮아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7번 유형을 봅시다. 17번 유형. 보시면 x 들어갔을 때와 그 다음에 x가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문자가 들어갔을 때 결과를 확인해 보라라는 거거든요. 자, fx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할게요. 합이 5랍니다. 그러면 얘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가정을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는 거잖아. 됐어요? 네. 그 다음에 f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f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의 합 맞나요? 맞아요? 자, 봅시다.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하면 fx의 x 자리에 대입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쌤 얘기했던 게 기억나나? 뭐뭐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그 다음에 뭐뭐의 해 또는 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x, y 값에 각각 대입을 하라. 이거는 고3 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치? 자, 알파, 베타가 fx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야.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f 알파는 0이죠. 맞지? f 베타도 0입니다. 괜찮습니까? f라는 녀석은 뭘 집어넣어야? 알파를 집어넣어야 0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를 집어넣어야 0이 됩니다. 얘도 f잖아요. f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가려놓고. 근데 얘가 0이 나오는데 그럼 이 가린 거는 결국 뭐가 돼야 되는데? 알파나 베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3x 플러스 1이 알파여야 됩니다. 괜찮니? 이해했어요? 3x 플러스 1이 베타여야 됩니다. 그래 0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x는 결국 얼마란 소리인데? 3x는 알파 마이너스 1, x는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일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베타도 똑같이 될 거 아닌가?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x에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f 함수는 0이 된단 말이에요. 방정식은. 되겠나?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0 된단 말이야.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뭔데? 근이잖아. 얘가 이 2차식의 근이 돼. 두 근이 되는 거야. 두 근의 합, 구하라. 얼마?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요? 5라고요. 5 빼기 2니까 3분의 3이라서 1이 되겠지. 이해됐니? 됐어요? 요거는 네. 내가 F란 녀석이 어떻게 해야 0이 나올 거냐에다가 포인트만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함수 치환 문제랑 똑같거든요. 치환 문제랑 똑같습니다. 얘를 만약에 뭐 t로 둔다 하면은 ft가 0이래. 그럼 그 t 얼만데? t가 알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 쌤이 치환만 안 했다 뿐이지 똑같이 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넘어갑시다. 70쪽에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쌤이 이거 벌써 몇 번이나 했죠? 맞죠? 이거 그림 그려서 설명하는 거 벌써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그죠? 방정식, 함수, 부등식은 모두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함수 그래프 여기 끄면 방정식,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하면 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치? 크냐 작냐 구분하면 부등식이니까 자, 요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1의 윗부분 저기 판별식 그림 그린 것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일단 그 밑에도 사실 설명 이미 다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게 자,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함수식하고 x축하고 연립하게 되면 요게 나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요게 나온다는 거잖아. 모르겠니?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하고 0이 아니지. y 함수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단 함수니까 다음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 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물어본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연립한다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뭐다? mx 플러스 n이라고. 되겠니? 괜찮니? 이게 연립한 거잖아. 대입법 쓴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미세 됐나? 그럼 얘를 이제 저쪽으로 이항합시다. 그럼 ax 제곱에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야. 자, 여기서 눈에 뵈는 녀석들, 이 녀석,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그 다음에 상수들은 뭐예요? 상수 값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 값이에요. 뭔지 몰라서 문자를 써놨을 뿐이지 얘는 변하는 수가 아니면 고정돼 있어요. 그지? 그래서 얘를 그냥 A로 쓰고 얘를 B로 쓰고 얘를 C로 봐도 무방하잖아. 그러면 X제곱 자, 이 형태랑 이 형태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죠? 문자가 달라서 쌤 달라요. 대문자하고 소문자니까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 내가 스몰 a 얘를 1, 2, 3으로 뒀어. 얘도 1, 2, 3으로 두면 어떡할 건데? 같은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대문자 썼냐 소문자 썼냐 개수에 뭘 썼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 숫자가 뭔지 확실하게 몰라서 그냥 가려놓은 것 뿐이지 얘가 어떤 숫자여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야나 동일한 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럼 얘는 결국 얘라고 보면 돼. 아, 그래서 결국 뭐다? 아, 연립해서 했더만 똑같이 얘가 나온단 말이야. 연립했더만.
2차식하고 1차식을 연립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뭐다? 아까 이 상태에서 이거 빼나 이 상태에서 이거 빼나 얘를 연립해버리면 결국 이 모양으로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그럼 판별식 넣고 판별식 양수면 교점 2개, 판별식 0이면 접한다. 교점 하나. 그 다음 판별식 음수면 안 만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던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뿡 뜨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프로 나타났을 때 차이점이 약간 존재하긴 하지만 식으로 계산할 때는 똑같이 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요것만 사실 중3 때랑 달라지는 부분이다. 최대 최소. 자, 최대 최소 이것도 설명을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무교반에서. 자, 우리가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는 이 꼭지점에서 뭐가 되지? 최소가 되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죠? 맞지? 이게 중3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뭐 최대고 최소고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꼭지점 찾으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맞지? 근데 이제는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추가가 됐죠. 최대 최소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아래로 볼록만 예로 들게요. 자, 여기서 내가 구간을 어디까지 자를 거라고? 구간을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요 안에서만 보겠다는 겁니다. 요 안에서만. 그러면 나는 여기를 책으로 덮어놓은 건데. 알겠지?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다. 내 눈에 안 비면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없습니다. 여기에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얘기를 해봅시다. 최소값 어디요? 여전히 꼭지점일 때 최소죠. 최대는 어디요? 여기서입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됐나?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구간 A에서 B 사이에 꼭지점의 포함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지점이 포함된다면 어떻게? 그 꼭지점에 반드시 최소값이 나오겠지. 이건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로 볼록이면 꼭지점에 최대가 나오겠죠. 그죠? 됐지? 반드시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시작점과 끝점 중에서 값을 대입을 해서 큰 게 최대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볼 필요도 없는 게 꼭지점에서 거리가 가까운 녀석과 꼭지점에서 거리가 먼 녀석을 비교를 하시면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진 녀석이 변화량이 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조금 올라갈 거야. 똑같이 떨어지면 똑같이 올라갈 거니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얘는 더 멀리 가잖아. 2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다?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이 나옵니다. 그럼 위로 볼록일 때는 당연히 최소값이 어디?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녀석이 최소가 되겠죠. 그죠?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되겠지? 그래서 요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으로 썰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뭐 여기 A가 이제 여기에 왔다 칩시다. 그럼 이만큼이 없는 거겠지. 자, 여기가 A. 그럼 A에서 B라는 구간 안에서 가장 낮은 점, 뭐 여기가 가장 낮고 제일 높은 점 여기잖아요. 시작점과 끝점이 그냥 최대 최소입니다. 생각할 게 없습니다. 구간 안에 뭐다? 꼭지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시작점과 끝점이 최대 최소입니다. 알겠죠?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는 무조건 넣어야 되니까 그냥 구해가지고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하시면 끝나버린다.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꼭지점에 포함됐을 때는 그 꼭지점에서 반드시 뭐다? 최대든 최소든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의 값은 뭐다? 꼭지점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녀석에서 나온다. 됐습니까?
꼭지점 포함되지 않으면 시작점과 끝점이 그냥 최대 최소다. 됐습니까? 됐지? 네. 넘어갑시다. 자, 1번 유형부터 볼게요. 자, X축의 교점 뭐라고? 근이라 했잖아. 이 장식 풀면 되죠. 자, 500번 봐봐요. 72쪽에 y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3, 0, 2, 0. 자, 근이 그러면 얼마나 소리야? 마이너스 3이랑 2가 근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최고차의 계속 얼마죠? 2네요. 그러면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하면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셔서 푸셔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얼마요?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1 될 거 아닙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2니까 얼마? 이게 얼마 되겠노? 마이너스 6이잖아. 두 근의 곱이. 그럼 얼마? 마이너스 12 하면 되잖아. 그죠? 요렇게 하시든지 요렇게 하시든지 편한 거 방법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이건 어떻게 하라고? 판별식을 넣으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실 500번이랑 똑같죠? 연립해서 근이 마이너스 1과 5다라는 거가 되잖아. 그지? 자, 연립하면 어떻게 돼요?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잖아.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x 마이너스 b단 말이야. 그럼 얘를 연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는 x 마이너스 b네. 됐나? 자,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최고창이 좀 예쁘게 나오잖아. 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는 0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x좌표.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뭐라고? 연립 방정식 해라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과 5라고요. 그러면 야랑 뭐가 다른데 도대체? 똑같잖아. 두근할 때 찾아내라. 두근할 때 찾아내라. 똑같잖아요. 그죠? 같은 방법을 푸시면 됩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왜? 자, 갑시다. 자, 3번 유형 보자. 2차 함수 그래프 x축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 판단은 뭐를 하라고? 판별식으로 하라 그랬지, 그지? 판별식이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0이면 접하고, 판별식 음수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507번 보세요. x축과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판별식 뭐다? 양수로 놓고 푸시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 510번을 볼게요.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무조건 0 나오게 만들어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판별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어떻게 되죠? y는 x제곱에 플러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ak 자 플러스 k 플러스 b라고 보십시다. 자 판별식 가자. 판별식 1차 한계수 2a니까 반 짝수니까 반 a 제곱 마이너스 a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c 자꾸 정신 놓는데 자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으니까 k로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지? k로 묶으면
1 마이너스 AK. 자,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그러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괜찮니? 됐어요? 그러면 K 값에 관계없이 0이 되니까 야는 얼마? A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맹또 1 빼기 1이니까 B도 1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잠깐만, 근데 부호가 뭐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자, 지금 문제 잘못 적었나? 플러스 B 맞고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1. 예? B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아니요? 1이에요. 미안. 잘 봤어. 아니, 근데 너무 미안. 마이너스 AK 맞는데? 아니, 뭐를 내가 지금 잘못 적었지? 뭘 잘못 적었지? 잘못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구나. 미안요.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K잖아.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입니다. 이게 맞네. 여기 그 B는 1이 맞아요. B는 누가 마이너스 1이랄 거야? B는 1이야. 얘는 왜냐하면 A 제곱은 야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어차피 제곱은 1이잖아. 1 빼기 1이어야 0이잖아요. B는 1입니다. B는 마이너스 1 나올 수 없어요. A가 자, 됐니?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 봅시다. 4번 유형. 이차함수의 그래프 4번 유형 뭐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자, 이차함수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y는 2x 마이너스 a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어떻게? 네, 연립해서 판별식을 양수 만들어라. 끝입니다. 자, 그래서 11번 51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2. 자, 너그 자꾸 떠들고 그러지 마라. 이거 유튜브 다 올라가는데 사운드 다 들어간다. 안 돼요?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너희들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링크를 이제 너희 어머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라고 하면 분명히 엄마는 내 새끼의 목소리를 압니다. 야, 우리 진짜. 네? 집에 친구 들어왔어요. 네? 오답 잘못 뭐 들어갔겠죠. 녹화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쉬는 시간 빼고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립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x는 2x 마이너스 a가 넘겨가지고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고 하고 야를 갖다 이제 판별식 넣으면 되겠죠. 뭐 산수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넘겨봅시다. 자, 5번 유형. 자, 네, 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5개만 하면 됩니다. 5개요? 네, 5개 아니에요? 5개 아니면 6개인데? 6개요. 그래. 7개 아니야? 아, 보라색깔 치는 업까지 하면 그래 7개네. 자, 갑시다. 네. 맞네. 자, y는 fx의 그래프 이것도 뭐 네, 그렇네요. 자, 2차 함수 그래프. 자, 515번 바로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자, 이 녀석 하고 그 다음에 y는 2x 플러스 8.
y는 2x 플러스 8. 자, 에헤, 아니네. 2x 플러스 8의 평행한 직선이라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야랑 평행이다. 내가 그러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얘기는 뭐다? 기울기가 같다. 자, 요 얘기랑 똑같으니까 y는 2x 플러스 b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네. 맞지? 네. 나 이제 b만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야랑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뭐다? 판별식이 0 나온다. 그죠? 집어넣어가 판별식 넣으면 되겠죠. 그럼 B값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A값, B값 더해주면 답이 되겠다. 그 다음 518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유형 봤던 510번이랑 유형이 똑같죠? 항상 접한다잖아, 그지? 항상 접한다. 얘는 뭐고? 얘도 항상 접한다. 뭐야, 이거. 문제 똑같아. 518번이랑 510번이랑. 안 해도 되겠지, 그지? 자, 유형 6번 갑시다.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아까 쌤이 서두에 얘기했던 구간을 A에서 B까지 잡았을 때 그 구간 내에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포함이 되면 거기서 아래로 볼록일 때 최소, 그 다음 최대는 꼭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뭐 한번 해볼까요? 좀 예쁜 문제 한번 풀어볼까? 뭐가 좀 괜찮노? 예쁜 문제만 맨날. 문제가 예쁠 수가 있고. 뭘 할까? 뭘 해볼까요? 나 519번은 하기 싫은데 120번. 22번. 자, 522번 그럼 봅시다.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플러스 16a 지금 책에서 쓰는 거야?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 f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0에서 fa의 최대값 그걸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소를 스몰 m이라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일단 자, 이 녀석이 2차 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래프일 겁니다. 이거의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x에 대한 어떤 조건이 없으니까 꼭지점 찾으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1차 항계수의 반의 제곱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이네, 그지? 4a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a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완전 제곱을 묶으시면 y는 x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됩니까? 맞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최소값을 얘기를 했으니까 야가 최소값이고 FA로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쟤는 왜 최소 같지? 네? 완전적으로 묶었으니까요. 2차 함수를 완전적으로 묶으면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올 거 아닙니까? 꼭지점 최소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 이게 요 높이를 의미하고 최소값이잖아.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고 A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 야, 그럼 너무 쉬운 문제잖아, 이거. A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완전제곱으로 묶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완전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에 너 파라오냐? 약간 파라오처럼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1차 항에서의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6 되겠지, 그지? 플러스 16에 5 빼면 얼마고? 11이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11이네요. 자, 범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꼭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값이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얘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y좌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라는 녀석하고 3하고 0의 관계를 비교를 합시다. 3이 가깝니? 0이 가깝니? 3이 가깝지. 그러면 0이 더 먼 녀석입니다. 먼 데서 뭐가 나온다 했잖아. 그럼 먼 값을 집어넣읍시다. 얼마야?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4, 4, 16 마이너스 16에 1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5 최소값은 마이너스 5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래요. 11 빼기 마이너스 5니까 답은 16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설마 내 거니? 누구 거니? 뭐 자꾸 진동이 오는 것 같은데. 도도현이요. 저 아니에요. 좀 몸이에요. 지금 그래도 저예요. 뭐 아빠. 완전 자, 그 다음에 7번 유형 봅시다. 최대 최소가 주어졌을 때 미지수 구하기.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다르게 얘는 최대 최소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아까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고, 얘는 이제 뭐고? 최대 최소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역으로 찾아내라는 소리잖아. 자, 523번을 보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라고 돼 있고, fx가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자, 야의 최대값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수항을 몰라도 꼭지점의 위치는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A, B만 봐도 꼭지점의 위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으면 x제곱 그 다음에 얼마고? 플러스 4 아닙니까? 맞죠? 플러스 4죠?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인데 얘랑 해서 플러스 2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네. 괜찮니? 자, 하면 누가 안 괜찮은데? x 플러스 2 오늘 도현이 사운드 많이 들어간다. 어? 아니 니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니 이름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유튜브에 도대체 고도인 누구야? 막 맞나? 슈퍼스타가. 자, 마이너스 2가 이 범위에 들어가죠.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니까 꼭지점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가 나오고 그때의 값은 k 플러스 2일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최대가 얼마나 했어요? 3이라고 했으니까 는 3 하면 k 얼마고? k 1로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맞지? 그러면 이제 뭐고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고? 꼭지에서 먼데 가까운데. 뭔데? 2가 멀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에서 두 칸만 가면 되는데 2는 네 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일 때의 값. 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으로 함수가 완성이 되고 x에다 얼마 2를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8에 3 하면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다. 최소값. 괜찮니? 자, 그 다음에 8번 유형.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풀어오던 거랑 방법 자체는 똑같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다? 치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환이 들어가는 녀석을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치환한 문자 보통 t로 취하니까 문자 t에 대한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얘를 구해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알겠죠? 자, 527번을 보면 x의 범위가 얼마지?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되어 있니? 자, y는 함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이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러면 얘가 똑같잖아. 똑같은 형태를 다른 문자 t로 치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t는 x제곱 플러스 2x가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방금 우리가 구했던 최대 최소 문제를 연이어서 두 번 푸는 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맞죠? 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얘가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겁니다. t의 값이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최대일 거 아닙니까?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1이니까 3까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로 됩니다. 자, 요거를 알고 나서 이 녀석을 치환한 걸 여기다 다시 쓰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됐나?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지? 최대를 구하래요. 자, 2 여기에 포함이 된다 맞지? 슥 돼서 여기가 얼마라고? 2일 때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 끄르면 뭐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높을 거 아니야. 요거잖아 그지? 그래서 t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빼기 1이니까 8이겠지 그지? 됐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고. 자, 그래서 뭐다? 얘는 최대 최소를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두 번 해야 된다. 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한 번 할 줄 알면 할 줄 아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치환한 문자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됐죠? 이 칠판이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지우는 건 잘 지워지네. 쓰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지우는 건 잘 지워진다. 자, 그다음 76번에 유형 9번을 한번 봅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야는 뭘까요? 글쎄요. 뭘 원하는 거지? 얘가 원하는 게 뭡니까? xy가 실수일 때 저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하하.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2x 제곱 빼기 12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다음에 플러스 18. 이거의 최소. 자, 얘가 최소가 나오려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x와 y를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을 해보면 야가 2를 묶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18 맞지?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지. 문제 없죠? 그러면 얘랑 얘 사라지고 x-3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최소값이 얼마일까요? xy 값이 실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가 0이 아니라면 반드시 양수의 값을 만들어내죠. 맞지? 무조건 뭐고 얘는 살이 붙는단 말이야.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언제? 0일 때를 제외하고.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뭐고 0일 때가 가장 작을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나? 여기에 살 조금만 붙어버리면 제곱할 거단 말이야. 여기가 살 조금만 붙어도 제곱해버릴 거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뭐고 값은 올라가겠지. 가장 작을 수 있는 방법이 얘가 둘 다 얘들이 음수 나올 수 없잖아. 제곱이니까. 실수해서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얘들이 0 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남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된다. 무조건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뭐가? 여기에 성분의 값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순간 아주 작은 값이라도 무조건 붙게 된다. 이해되겠니? 네,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유형 봅시다. 조건이 주어진 2차식의 최대 초속. 하하. 네? 빨리 나간다고요? 쌤 진짜 느긋하게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바쁘게 막 설치지 않잖아. 쌤 천천히 느긋하게 하고 있잖아. 그래. 근데 아니야. 이게 유형이 적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유형이 이게 10번까지밖에 없잖아. 야, 아니 앞 단원 봐봐. 2차 방정식 단원 봐봐. 유형 몇 번까지 있니? 17번까지 있잖아. 엄청 빨리 드시는 거 못 나가시. 비교하지 마라. 사람 비교하면 안 된다. 아 그게 아니라 여기 뭔가 느낌이 자, 빨리 나가시. 알았습니다. 유형 10번 봅시다. 자, 10번 보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래요. 534번 문제.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에요. 자, 근데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자, 문제 끝에를 보니 마이너스 3에서 x가 0 사이야 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y로 표현해버리면 x를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x를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y를 x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주셔야겠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y는 뭐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입니다. 요 값을 어디다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그러면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고 당연히 2차식이 나오겠지, 그치? x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뭐고? 최대치에서 구하면 되잖아. 이해되겠어요? 이거를 뭐다? 뭐 k에다가 이렇게 두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x 플러스 3 그냥 집어넣을게. 알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게 왜 같은데요? 모르겠으면 정리하면 해봐요. 똑같다. 정리해보세요. x 제곱 그 다음 얼마? 플러스 6x 플러스 9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부호는 빼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초딩다 이거 설명해야 되나?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플러스 3이지, 맞지? 그 전체를 어떻게 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될 거고 얘는 그냥 제곱 붙여주면 되고, 그지? 그래서 똑같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쌤 얘기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없잖아, 그지? 전개해서 정리하면 2x 제곱이니까 x 제곱 3x 제곱 될 거고, 얘가 얼마예요? 6x의 2배니까 얼마 되노? 12x가 얼마? 욕하는 줄 알았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고? 완전 제곱 묶어서 가면 되죠. 이렇게 됩니까? 자,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최소값을 구하라. 최소값 구하면 되고, 꼭지점에서. 그 다음 최대값은 언제 나오는데? 0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지, 그지? 최대값은? 맞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여기가 멀잖아. 0일 때가. 0 집어넣으면 4, 3, 12. 18 나오겠네. 됐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아직 8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 유형 마무리 합시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형업이라고 돼 있는데 쌤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활용 문제는요, 문제 해석이 문제지 문제 자체는 계산이 안 해도는 더 낫습니다. 알겠죠? 자, 538번을 한번 보시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위에 점이 있고, 예,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ABCD를 만들었을 때 둘레 길이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네. 자, 요런 문제는 쓱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한 번만 잡으면 됩니다. 한 번만. 자, 여기에 좌표 값을 A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이니까 이 녀석의 좌표 값은 a,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는 게 뭔데요? 둘레의 길이네요. 자, 둘레의 길이.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가로 길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a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a일 거 아닙니까? 왜? 좌우 대칭이라 했잖아. 그지? 그래서 가로가 2a고요. 세로는요? 세로 여기 나왔잖아. 맞지? y좌표가. 세로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2배를 해주면 얘가 둘레잖아. 그치?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8. 맞지? 이거에 이제 뭐 최대를 구하랍니다. 마이너스 2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2 더하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0 되겠네요. 됐나? 그래서 최대값 얼마요? a가 1일 때 최대값 20. 왜? 범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맞지? 일단 여기가 0이니까 a는 0부터 요거의 사이인데 요거는 얼만데? 여기 3 아니야? 마이너스 3 아니야? 그지? 아이가 맞잖아. 그지? 왜? 안 됐나? 아니요, 됐습니다. 됐지, 그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시험 범위까지의 개념은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험부터 시험 범위 계속 복습 들어갈 겁니다. 뭐 일단은 학교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쌤이 만드는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에 뭐 교과서도 한번 교과서 유형의 문제도 한번 훑어볼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시간 나오는 대로 합시다.